2023년도 신입 개발자 공채의 경우는 2,000여 명이 코딩 테스트에 응시하였고, 카카오도 그 자체 인턴십을 뽑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교육했던 친구들이 어디 나라를 진출해가지고 뭐 카카오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오바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해 본다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시행연차 취업의 신쌤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카카오 시리즈 3탄, 마지막 3탄입니다. 카카오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탄과 2탄을 통해서 카카오의 기본 영역과 카카오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카카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카라 쿠베당토, 많은 취준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분석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근데 참 취업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대기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네카라 쿠베당토, 그리고 또 뭐 많죠. 그런 기업들에서 대부분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취준생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좋지 않냐라고 하면은, 사실 수시 채용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건 중고 신입을 뽑겠다라는 어떠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말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작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왜냐하면은 공평하게 공채 시즌을 통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을 통한 거라면은 아무래도 경력을 선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대체 신입들은 어디에서부터 뿌리를 내려야 하며 어디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력을 쌓아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하는 것들이 참 슬픈 현실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채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투입되는 인력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시 채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돈도 잘 버는 데가 무슨, 저는 그건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이제 알맹이들을 좀 뽑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냥 저희 어떤 답답한 소리였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카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또 그 채용 과정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많이 나겠죠. 힘이 많이 나면 영상을 많이 만들겠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힘이 필요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카카오 취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카카오만의 기업 문화와 요구 역량을 아주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저희 1탄과 2탄 내용들을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격자들의 후기를 참고한 취업 전략과 준비 요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인재상은 카카오스러움입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카카오스러움. 뭔데 그게?
아무튼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스러움이라는 어떠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스러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자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정확한 정보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합격자들의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인재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도전 정신, 하나는 창의적 문제 해결, 하나는 상호 신뢰와 협업, 하나는 자기 주도적 실행, 하나는 사용자 중심 사고. 이렇게 5가지를 카카오스러움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도전 정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자기 주도적 능력, 그리고 사용자 중심 사고. 요렇게 5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인재상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원자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면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팀원과 열린 소통으로 시너지를 내는 협업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 등을 강조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구현해 본 경험이나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진행했었던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하면은 조금 더 인재상과 좀 부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직무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직무 전문성 합격의 선결 조건입니다. 개발 직군의 경우는 자료 구조 혹은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머스 등의 어떤 문제풀이 연습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코딩 테스트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문제 중에서 3-4개 이상은 풀어야 합격권이라는 합격자들의 후기들이 있습니다. 합격자들은 카카오 기출문제를 프로그래머스에서 반복 연습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 시험 전에 모의 테스트로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이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스나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정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래서 꼭 많이 기출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들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면접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코드와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이 주어지므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발생했던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근데 그 무엇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 결과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왜 이 기술 스택을 선택했는가? 가장 어려웠던 기술적 난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등의 꼬리 질문들이 이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되짚으면서 핵심 기술의 포인트를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1편과 2편을 꼭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면접에서 이제 지원동기나 이런 거를 물을 때 되게 단순히 뭐 이거 카카오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카카오의 서비스와 미션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 웹툰 등 즐겨 사용하거나 인상 깊었던 카카오 서비스를 언급하면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개선 아이디어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맵을 통해서 편리함을 체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회사가 다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보거든요. 어떠한 자신의 철학과 지향성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또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격자들은 도대체 왜 카카오인가 질문에 대비해서 카카오의 최근 사업 이슈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편과 2편을 꼭 그러면 이제 카카오의 최근 이슈들과 문제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뻔한 답변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면접 보면은 다 거기에요. 정말 특출난 사람들 빼고는 답변 내용들이 사실 거기서 다 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카카오에 대한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간다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왜 카카오에 입사하는가? 뭐 IT 업계, 뭐 네카라쿠베당토 다양한 업체 많은데 왜 꼭 카카오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 제가 면접관이라도 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 팬심 표현보다는 구체적 분석과 어떤 비전 제시가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톡의 어떠한 기능이 개선된다면 더 나은 사용성이 될 것 같아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었다. 뭐 이러한 답변들. 그러니까 건설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열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면접은 통상 1차 실무 면접 플러스 2차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됩니다. 1차에서는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개발 직군이라면 자료 구조, 네트워크 기본기, 코딩 테스트 문제 중 일부를 변형한 질문이나 지원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기반의 기술적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1차 면접은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사실 실무에 있으신 면접관들이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가 실무에 투입됐을 때 빨리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들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없는 다른 기술도 사용할 수 있나요? 뭐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전공 지식 개념 정리와 함께 자기소개서 이력서에 언급한 프로젝트 외에 추가로 숙지한 기술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개발 직군의 실무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 경험과 문제 해결 사례를 묻습니다. 예컨대 MD 직군이라고 우리가 보자라면은 왜 MD가 되고 싶은지, 이전에 진행한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상황 대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뭐 기술직과 별 다를 건 없어요. 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 어떤 뭐 스타 기법이나 뭐 다양한 답변들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또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네. 한번 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인성 및 조직 적합성 위주의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그리고 협업 태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면접 질문 참고에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2차 면접은 실무진이 아닌 이제 임원진 면접이죠.
임원진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것 같은지,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것 같은지, 이 친구에게 월급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정말 좀 함축적인 직무 역량을 본다라면은 2차 면접, 임원 면접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면접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면접에 대한 기본 질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그리고 카카오에 맞는 질문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라면은 잘 통과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1분 자기소개하고, 본인의 장단점, 뭐 팀에서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실패를 통해서 얻었던 어떤 경험은 무엇인지, 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했던 것들, 뭐 이런 질문들이 위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는 이 창의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되게 좀 크리에이티브한 회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해 본다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너가 지원하는 직군과 그 회사에 뭔가를 너가 하고 싶다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답변할 때 너무 꾸미고 막 어떻게 뭐 유럽 진출을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디 나라를 진출해가지고 뭐 카카오를 알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오바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바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인 부분들로 답변하는 것이 좀 더 귀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카카오의 면접 분위기를 저도 이제 제가 교육했던 친구들이 입사를 또 좀 카카오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수. 아무튼 그 친구들 이야기를 좀 저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면접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하다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자들의 어떤 진짜 능력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굉장히 조금 분위기 자체를 조금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분위기를 잘 이렇게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게 조금 유쾌하게 이렇게 많이 풀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감이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형성해 주는 면접관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 왜냐면은 면접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PR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면접 분위기를 최대한 좋게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빼면 또 실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어떤 업이 된 부분들을 릴렉스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의 어떤 후기를, 이제 합격자들의 후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카카오에 잘 맞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인재상에 대한 부합하는 직무 능력과,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부터 일관된 스토리를 갖추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도 예전에 준비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이 온다라고 해요. 혹은 뭐 기술 직군이라면 이러한 코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MD라면은 뭐 이러한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어 하신다라면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들도 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카카오톡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지체시킨다, 혹은 에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라면은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오겠죠. 이제 신입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잘 녹여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B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친구가 어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다라고 칩시다. 스타트업 인턴. 그때 당시 업무 자율화 툴을 만들어서 팀 효율을 높인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는데,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했던 대로 구체적인 노력 과정과 데이터로 입증된 결과를 설명을 하니까 좀 면접관들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적혀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그걸 보고 또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스펙이나 경험적인 부분들을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카카오의 합격자들은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출신 학교나 전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기업 인턴 경험자 등이 눈에 띄긴 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스펙이 아니어도 코딩 테스트와 면접에서 실력을 증명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대회, 알고리즘 경연이나 뭐 혹은 기터브 프로젝트 등이 있으면 확실히 돋보입니다. 또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전공 지식 탄탄함도 중요하고요. 기획, 마케팅,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은 관련 인턴십 또는 대외 활동 경험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게임 사업 PM 지원자는 게임 업계 인턴, 그리고 UX 디자이너 지원자는 뭐 서비스 리디자인, 개인 프로젝트 수행 등 갖추면은 좋습니다. 카카오도 그 자체 인턴십을 뽑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소규모로 뽑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입사 연결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 수집입니다. 특히나 대기업은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카오 같은 그 인기 기업일수록 선배 기수 합격자들 조언이나 스터디 모임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카페나 혹은 뭐 디스코드, 카카오 준비생 스터디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뭐 모의 면접 혹은 문제풀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링크드인을 통해서 카카오 재직자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의 공식 블로그, 카카오나우나 기술 블로그, 이프 카카오 를 통해 회사 소식과 기술 트렌드를 팔로우하는 것도 면접 답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 중에 최근 카카오가 추진 중인 AI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블로그나 공식 어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카카오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 본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요. 일부 계열사,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데에서는 온라인 인성 검사를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카카오의 합격까지 평균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신입 개발자 공채의 경우는 2,000여 명이 코딩 테스트에 응시하였고 최종 수십 명만 뽑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경쟁률이 이제 100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카카오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이 3편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까지 봤는데 구독 안 눌렀으면 좀 배신이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